사람 사는 이야기 시니어 극장 첫 번째 이야기 운명의 상견례. 사랑은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 같다. 때로는 아무리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다가도 때로는 정말 쉽게 잘 찾아지기 때문이다. 쉽게 찾아지는 사랑을 인연이라 하고 맺어지지 않는 사랑을 인연이 아니라고도 한다. 그런데 때로는 쉬운 듯 때로는 어려운 그 사랑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시점에 찾아오기도 한다. 지은, 친구 수민과 커피를 마신다. 내일 정말 상견례라고? 응. 식당 예약도 다 했어. 엄마가 조금 긴장하긴 하더라. 어머님은 결혼 반대 안 하셨지? 반대는 안 하셨지 당연히.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뭐 영철 오빠는 사람도 좋고 조건도 좋으니까. 지은의 얼굴에는 설렘 반, 불안 반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뜬다. 내일 상견례 장소는 우리 지난번에 갔던 한정식 집이야. 예약자명은 내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으로 해놨어. 우리 잘하자. 영철 오빠가 잘하자라고 하네. 너희 진짜 부부 되는구나. 어휴, 너마저 시집가면 나는 누구랑 노냐?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앞둔 영철과 지은, 그때 두 사람은 몰랐다.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 단어인지. 분주한 드라이기 소리. 미용실 원장 이정아가 고객의 머리를 만져주고 있다. 옆에서 직원이 묻는다. 원장님,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꾸미신 느낌이네요. 데이트라도 있으세요? 오늘 우리 지은이 상견례야. 사돈될 분을 처음 뵙는데 잘 보여야지. 정아는 고객의 머리 손질을 한 후 잠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쳐다본다. 그녀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하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주영철 주성한. 상견례 식당 예약자명이었다. 주영철은 예비 사위 이름인데 주성아는 아마도 사위 될 사람의 아버지인 듯했다. 주성한. 정아의 얼굴이 굳는다.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린다.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잠시 후 이정아는 혼자 거울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죽고 혼자 지은을 키우며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도 나름 잘 살아온 인생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지은이 시집만 보내면 내 인생의 큰 일은 다 해낸 거야.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60세의 남자 주성아는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넥타이를 다시 만지고 있다. 거울 속 그의 눈에는 조금의 떨림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다. 그때 아들 영철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을 건다. 아버지 긴장하셨어요? 긴장은 무슨 그냥 아들 결혼 상견례인데? 그래도 이제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잠깐 보내시는 거잖아요. 긴장은 네가 되겠지. 사실 나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너 어릴 때 엄마 일찍 보내고 내가 많이 서툴렀지. 아니요, 전 아버지 밑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기는. 그때 영철의 아버지 성아는 몰랐다. 오늘 그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흔들 큰 일이 벌어질 줄은. 고급스러운 한식당. 영철과 성안이 먼저 자리에 앉아 지은과 정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오늘 외모 괜찮죠? 영철의 물음에 아버지 성안이 웃으며 답했다.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 그렇죠. 이 아빠도 소시적에 인기 많았다. 저도 그랬어요. 두 사람은 평소에 안 하던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 농담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다. 잠시 후 예비 신부 지은과 그의 어머니 정아가 식당에 예약된 테이블로 다가왔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혔어요. 지은의 말에 성안이 답했다. 아니야. 우리도 온 지 얼마 안 됐어. 정아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의 엄마 이정아라고 합니다. 순간 성안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너는? 성한 오빠. 너 내가 알던 그 이정아 맞지? 정아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아는 사이야? 정아는 당황하며 답했다. 어그게 옛날에 잠깐 친구였어. 성아는 당황하며 말했다. 친구.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음식 위로 떨어지는 젓가락 소리만 울린다. 대화는 이어갔지만 성안과 정아는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상견례에서 흔히 나올 법한 혼수나 가전, 결혼식장에 대한 조건들, 예단 예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 아니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성안과 정아에게는 그저 허공에 맴도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사실 두 사람은 과거 깊은 연인 사이였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정아의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끝내 맺어지지 못했지만 그 후 주성아는 독을 품고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 임원까지 되었고 이정아의 가세는 서서히 기울더니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미용실에서 생계를 이어갔다. 건설업을 하던 남편은 빚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빚 해결하느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대부분 허비했다. 성안과 정아는 상견례 내내 서로를 쳐다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래서 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없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지은과 영철이 복도로 나와 서로를 바라본다. 안에서는 부모들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기야. 우리 엄마랑 자기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한데? 친구라고 했는데 너무 어색해. 그만큼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겠지. 그런가? 지은은 여자의 직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엄마 정아와 영철의 아빠 성아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영철과 지은이 식당 복도에 나간 사이 성안과 정아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남편과 사별했어요. 오빠도 혼자 산다고 들었어요. 응. 나도 사별했거든.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성안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네, 정아는 의외로 순순히 성안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넸다. 성안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아들 영철이. 잘 부탁해. 정아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딸 지은이도 잘 부탁해요. 정아와 지은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정아와 성안의 과거 관계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그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에 다 도착했을 때쯤 지은이 정아에게 물었다. 엄마, 응? 나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지? 정아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반대는 무슨? 반대를 내가 왜 해? 영철이 같은 신랑이면 최고지. 영철 오빠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야? 그냥 친구라니까. 그것뿐이지? 당연하지. 지은은 여전히 엄마와 성안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아니 엄마의 말처럼 친구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것이 본인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아의 집. 정아는 낡은 사진을 꺼낸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성안과 그녀. 그 사진을 보니 왠지 뭉클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 오늘 성안을 오랜만에 마주하면서부터 심장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 부모끼리 만난 것이었는데 과거에 성안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조금씩 설레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도 설레는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정아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헤어졌을까? 아니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지은이 결혼만 생각하자. 그런데 그녀의 이런 혼잣말을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지은이 방 밖에서 듣게 되었다. 역시 지은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성안의 집. 성안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본다. 과거에 정아가 이별을 통보했던 편지였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한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마치 붙잡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아의 아버지가 성안에게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함부로 대하면서 성안은 정아에 대한 마음을 접었었다. 그런데 오늘 정아를 만난 후 성안은 과거의 설레는 마음이 다시 생겼다. 어쩌면 세상을 떠난 아내보다도 자신이 더 많이 사랑했던 여인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영철이 결혼만 생각해야지. 그 또한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다음 날 저녁, 지은과 영철은 단둘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결혼을 위한 세부사항 준비를 이어가다가 이제서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어제의 찜찜함이 아직도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영철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빠. 응? 나 오늘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 이것은 왠지 모를 본능적 마음이었다.
그간 지은은 혼전 순결을 부탁해왔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오늘은 그것을 깨고 자신의 신랑이 될 영철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었다. 영철은 별 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조용한 조명이 드리운 호텔 방. 창밖에는 비가 내린다. 지은이 창가 쪽으로 다가서며 말한다. 오빠. 응? 나 사랑하지? 그럼 당연하지. 너는? 물론 나도 오빠 사랑하지. 영철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싼다. 이제부터 나만 믿으면 돼. 지은은 고개를 돌려 천천히 영철의 품에 안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말 대신 긴 침묵 속에서 마음을 확인한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했다. 몸과 마음 모두를 통해 서로를 믿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다음날 저녁, 정아가 일을 마치고 미용실 정리를 하고 있을 무렵 성한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성한 오빠? 여기가 네가 아는 미용실이구나. 응. 참 우연이네. 불 켜져 있는 미용실이 여기밖에 없길래 그냥 들어왔어. 아, 그렇구나. 혹시 머리 좀 손질해 줄 수 있을까?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응, 그래요. 앉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이 흘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고 지냈던 두근거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정아는 조심스레 가위를 들었다.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일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자석처럼 서로를 향해 끌리는 감정. 과거의 그때처럼.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오래된 설렘이 다시 되살아났다. 머리 손질이 끝나자 성한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할래?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네, 좋아요. 정아와 성한은 함께 식사를 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조금은 나이 들어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서로가 그때의 풋풋하고 반짝이던 모습 그대로 보였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 사이 생겼을 법한 어색함은 점점 사라져갔다. 마치 지금까지도 연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그만큼 서로가 편했고 그만큼 서로가 여전히 좋았다. 만남을 마친 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정아의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다. 성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즐거웠어. 잘 쉬어.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정아의 입가에는 저절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두고 욕실로 향했다. 잠시 뒤 거실로 나온 딸 지은의 시선이 소파 위 휴대폰 화면에 멈췄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 성한. 지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하지만 지은은 어머니 정아에게 둘 사이를 더 묻기가 겁났다. 지은이 먼저 묻고 들추는 순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철과의 결혼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후로도 성한과 정아의 만남은 이어졌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고 가벼운 데이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깊어져 갔다. 아니, 어쩌면 과거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지은과 영철의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은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를 괴롭히는 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어머니 정아가 영철의 아버지 성한과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결혼만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래, 결혼만 생각하자. 지금은 그것뿐이야. 다음날 아침, 지은은 결혼식을 앞두고 평소처럼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울렁이며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왜 이래? 지은은 세면대에 손을 짚은 채 숨을 고르며 당황했다. 사실 이런 증상은 어제도 그제도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섬뜩한 예감이 스쳤다. 설마 임신? 시간이 조금 더 지났고 마침내 지은과 영철의 결혼식 시간이 되었다.
지은은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친구들과 하객들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결혼식은 큰 탈 없이 차분하고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 성안과 정아는 식이 끝날 때까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객들의 웃음과 축하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시선이 스칠 때마다 묘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렁였다. 어쩌면 오늘의 이 결혼식은 과거의 그날 두 사람에게 주어졌어야 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번져갔다. 결혼식을 모두 마친 뒤 지은과 영철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미래에는 이제 행복한 앞날만 가득해 보였다. 그날 밤 자녀들의 결혼식이 끝난 후 정아는 혼자 집에 있었다. 그때 뜻밖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성안이 서 있었다. 술에 취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진지했다. 성한 오빠, 성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은 우리가 헤어진 게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 나를 인정하지 않던 너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너. 둘 다 원망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다 내 탓이었어.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쉽게 포기했어. 널 붙잡아야 했고 끝까지 싸워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그래서 지금 너무 후회돼. 정말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 자식들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게 살 거야. 우리처럼 어리석게 사랑을 놓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정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세상도 누구도 보지 말고 그냥 우리 둘만 보자. 나 이제는 너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아의 눈가가 젖었다. 우리가 헤어졌던 게 왜 오빠 탓이야? 다 내 탓이지. 나도 많이 후회했어. 나 너 사랑해. 정말 많이. 응. 나도 사랑해. 많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움직인 것은 단지 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묻어있던 마음이었다. 한편 지은과 영철은 신혼여행지의 해변가에서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빠. 응? 나 사실 임신한 것 같아. 뭐라고? 임신? 응, 입덧이 심해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떴어. 병원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아마 맞을 거야. 정말이야?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응.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영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자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그래, 당연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신혼여행을 마친 뒤 지은과 영철은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했다. 진료실 안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축하합니다. 임신이 맞습니다. 지은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다. 작은 점 하나가 화면 속에 또렷이 비치고 있었다. 저기 보이죠? 아기예요. 의사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렷한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그 짧은 소리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결혼의 기쁨 위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함께하는 또 다른 행복이 더해지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지은은 엄마 정아를 찾아갔다. 정아는 오늘 딸에게 성안과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은이 먼저 화난 얼굴로 말했다. 엄마, 나 임신이래. 오늘 초음파 사진도 보고 아기 심장 소리도 들었어. 순간 정아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잠시 마음속에서 망설였다. 지금 이 행복한 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딸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일 같았다. 정아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축하해, 지은아.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한편 같은 시각 영철은 아버지 성안을 만나고 있었다. 아, 잘 왔다. 안 그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성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나 내 장모님 그러니까
정아 씨를 만나고 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사실 우리 예전에 깊게 만났던 사이였어. 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결혼에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아, 그렇군요. 그럼 결혼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아는 그러더라. 정아요? 응. 서로 마음은 나누되 결혼은 하지 말자고. 너희 체면도 있고 우리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 굳이 혼인신고나 결혼식이 필요하겠냐고 말이지. 대신 함께 살기로 했다. 그렇군요.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겠네요. 그래. 하지만 걱정 마라. 너희 부부한테 피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다만 너는 괜찮겠냐? 솔직히 조금 충격이네요. 하지만 두 분이 진심이라면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고맙다 영철아. 우리가 이미 세상의 시선 때문에 한 번 아픔을 겪었잖니. 이번엔 그런 아픔 또 만들고 싶지 않다. 너희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내 마음에 솔직해지고 싶었어. 네, 이해해요, 아버지. 같은 날, 영철은 아내 지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은은 사실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에 그리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성안의 입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라 생각하며 씁쓸했다. 다만 남편 영철에게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았다. 딱히 해결 방법은 없지만 그녀는 말없이 골똘히 생각만 했다. 다음 날 지은은 친구 혜은과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혜은은 지은이 마음속 얘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지은이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자 혜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도의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만 민법상으로는 너희 엄마랑 너희 시아버지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다며? 응, 그렇더라. 근데 두 분은 너희 부부 생각해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그냥 마음만 나누기로 한 거잖아? 응, 그렇지. 그럼 됐잖아? 뭐가 그렇게 고민돼? 솔직히 말해서 너희 시아버지가 딴 여자 만나서 새장가 드는 것보단 너희 엄마랑 사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분 대기업 임원이라며? 성격도 좋다면서? 응, 그건 맞아. 게다가 만약 두 분이 결혼하신다고 치면 와, 난 오히려 부러울 것 같은데? 부럽다고? 생각해봐. 내 시어머니가 내 친정엄마야? 시어머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 시아버지가 뭐라 해도 엄마가 다 막아줄 거고. 솔직히 완전 이상적인 조합 아냐? 야,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라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봐. 예전에 동성동본 결혼 금지도 결국 고정관념이었잖아. 그거 깬다고 문제 있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정관념만 버리면 너한텐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그런가? 그리고 두 분 서로 진심이라며? 그럼 뭘 더 고민해? 이럴 땐 반대보다 축복이 먼저야.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랑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그래, 그게 제일 좋아. 대화하면 분명 진심이 보일 거야. 지은은 같은 날 저녁 엄마를 만났다. 나 우리 시아버지랑 엄마 만난다는 얘기 우리 신랑한테 다 들었어. 그래, 그렇게 됐어.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원래는 어제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괜히 충격 줄까봐 말 못했어. 엄마, 응? 정말 우리 아버님 좋아해? 응. 좋아해. 와, 엄마한테 이렇게 단호한 대답 들을 줄은 몰랐네. 진짜 좋아하는구나. 사실 내 아빠 만나기 전에 우리 많이 사랑했었어. 근데 내 할아버지가 결사 반대하셨고 나는 그걸 이길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포기했지. 그런데 너희 결혼 상견례 때 다시 보니까 이젠 더 이상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더라. 너한테 솔직히 말 못해서 미안해. 만약 내가 지금이라도 헤어지라고 하면 나 헤어질게. 엄마는 왜 딸을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울던 거 다 봤어. 밤마다 혼자 울면서도 나한텐 괜찮다고 웃던 거 다 기억나. 내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눈물 훔치던 모습이 전부였어. 지은아, 그런데 요즘 엄마 얼굴 보면 내가 평생 본 얼굴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
그런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반대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잖아. 그러니까 엄마 그냥 행복하게 살아. 딸 걱정은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딸. 엄마가 힘들었던 거 다 알고 있었구나. 응.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은아. 잠시의 침묵 후 두 사람은 일어서서 서로를 꼭 껴안는다. 지은은 그날 엄마의 사랑을 반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 살던 엄마가 다시 사랑을 만나 웃을 수 있게 된 걸 진심으로 축복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성한과 정아의 만남은 자녀들의 이해 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도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그저 오랜 세월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지은과 영철은 행복한 신혼을 이어가며 곧 태어날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성한과 정아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결혼식을 올린 것도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곁에서 부부처럼 지냈다. 이번 여행은 그들에게 신혼여행과도 같은 의미였다. 정아는 쉰을 훌쩍 넘긴 나이, 성아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사랑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아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의 막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올리고 있었다.